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한번 할 때마다 두 시간씩 수업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블록 타임으로 두 시간 연속 수업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인데 1차 시, 2차 시에는 이 기하 과목에 대한 어떤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우리가 어, 다루는 기하가 이제 해석 기하라는 거. 그러니까 해석 기하라는 것은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러니까 도형 자체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그 좌표가 가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형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이제 해석 기하다.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우리 그 유클리드 기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포물선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포물선. 자, 2차 곡선 중에서 이제 포물선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이 교과서에 이제 쭉 이제 내용이 나와요. 이 포물선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요거를 그냥 하나하나 좀 이렇게 써가면서 같이 내용을 좀 훑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물선인데요. 자, 포물선.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2차 곡선이라고 이제 주로 부른다고 그랬죠. 원래는 이제 원추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자,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자, 원추 곡선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죠? 원뿔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원추란 말하고 원뿔하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원뿔 곡선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원뿔 곡선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자, 다만, 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하는 우리 기하는 해석 기하이기 때문에 해석 기하에서는 원추 곡선, 원뿔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2차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아시겠죠? 자,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기하는 해석 기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2차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2차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2차식. 2차식. 정확하게 얘기하면 XY에 대한 2차식입니다. 알겠죠? XY에 대한 2차식인데, 자, XY에 대한 2차식인데 어떤 항은 존재하면 안 되냐면 X 곱하기 Y라는 항은 존재하면 안 돼요. 그 식 안에.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뭐 2X, 3Y, 그 다음에 뭐 상수항 이런 거는 얼마든지 존재해도 된다고. 그런 게 존재해서 2차식이 만들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XY, X 곱하기 Y라는 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2차 곡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2차 곡선 아닙니다. 자, 2차 곡선이라는 건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2차식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원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이 있고 원도 2차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자 포물선, 그 다음에 타원, 쌍곡선이 있습니다. 그럼 비중으로 치면은 이제 원은 뭐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죠. 시험 문제로 원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그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웠으면은 고등학교 때는 사칙연산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1학년 때 배웠다고 해서 이제 그게 출제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출제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원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학습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같이. 포물선하고 원하고 같이 이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원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보통 수능에는 거의 타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는 타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하고 쌍곡선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타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교과서 순서상 배우는 건 이제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그럼 이 포물선도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포물선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정의. definition. 알겠죠? 정의예요, 정의.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리 얘기하면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꼭지점, 그 다음에 초점, 그 다음에 준선이라는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포물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가 뭐 있습니까? 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원하면은 딱 두 가지지 뭐. 중심하고 반지름. 중심하고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원하면 중심하고 반지름이 딱 나와야 돼. 그럼 마찬가지야. 이제 앞으로는 포물선 하면 꼭지점, 초점, 준선. 이게 딱 나와야 돼, 머릿속에. 아시겠죠? 꼭지점, 초점, 준선. 이게 딱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은 우리가 좀 익숙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x-3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x-a의 제곱 플러스 x, 왜 이래? 여기 보시면 y-b의 제곱은 뭐 r 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하고 반지름이잖아. 그럼 중심 뭐야? a, b. 그다음에 반지름은 r 이렇게 쓰면 됩니까? r 아니에요. 절대값 r입니다. 자, 저 r이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저 r이 음수면 아유 반지름이 어떻게 반지름이라는 건 길인데 그렇잖아요. 반지름이 길이잖아. 길이가 어떻게 음수가 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절대값 r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포물선을 할 건데 포물선도 이게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어색하면 안 된다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지만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물선은 뭐냐면 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포물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포물선. 자, 한 정점과 그 다음에 한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자,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 자, 일정하다. 이 얘기는 이제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나만 있으면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 이러고 끝냈겠지. 근데 점들이라는 건 그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두면은 다 쫙 모으면 그게 포물선이 된다는 거야.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포물선이라는 건 어떤 물체를 던지면 중력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잖아. 계속 뭐 이렇게 뚝뚝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물체를 던지면은 중력 때문에 이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 물체가 움직이는 이 물체를 던졌을 때 그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으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궤적. 그걸 이제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자,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정점이라는 거는 자, 요거랑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면 동점이란 게 있습니다. 동점. 동점은 동자가 움직일 동자야. 근데 그러니까 동점하면 움직이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정점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점을 우리가 수학에서 정점이라고 불러. 이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고정된 점. 마치 수로 치면 마치 뭐 같아? 상수 같은 거지. 변하지 않는 점이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직선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직선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직선도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선이 막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정직선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고정된 직선을 얘기를 해요. 고정된 직선. 또 마찬가지죠. 이것도 약간 느낌이 이제 상수 같은 거. 상수는 변하지 않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게 약간 감이 안 오죠?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정직선이 있어요. 이건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 자, 이것도 고정된 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도 고정된 점이야. 자, 이 점을 우리가 F라고 합시다. 자, 보통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이 고정된 점 있죠? 요 한 정점. 얘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초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초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요 점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라고? 초점이라고 부를 거라고. 자, 진짜. 자, 초점. 알겠죠? 초점. 그 초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초점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초점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초점이 이제 영어로 하면 포커스야. 포커스. 포커스기 때문에 보통 초점은 F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보통 초점은 이제 알파벳으로 F로 많이 써요. F. 자, 그 다음에 정직선. 이게 이제 뭐냐면 준선이야. 이 고정된 이 직선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불러요. 보통 직선은 라인 해갖고 L로 많이 표시를 하죠. 그럼 이 준선하고 여기 초점이 있는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어떤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P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들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거리라는 게 있잖아. 거리 뭔가 어떤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자, 물체라는 말은 좀 그런데 두 개의 어떤 대상 사이의 거리라는 게 약간 개념이 달라요. 약간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다른 거야. 이건 점하고 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고 이거는 점하고 직선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점하고 점을 연결하면 돼. 직선으로. 그래서 어떤 점이 있고 여기 어떤 점이 있다. 요 A점이 있고 B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해. 직선으로. 그랬을 때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이 있고 직선이 있잖아? 그러면은 점하고 직선 사이에 어떤 선분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이게 다양해.
그럼 어떤 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는 수선의 발이에요. 수선의 발을 그렸을 때 이 수선의 발,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 자, 어떤 점으로부터 한 정점하고 한 정직선까지의 거리.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정점까지의 거리는 그냥 연결해주면 돼. 연결. 좀 잘못 그렸는데. 아시겠죠? 자, 요렇게 연결해주면 돼. 이렇게 안 되냐. 오케이?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어때?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 봐봐. 이 점 봐봐. P점. P점은 이 정직선하고 이 정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하다고, 같다고. 같은 점이라고. 알겠죠? 근데 이런 점이 하나만, 얘 P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 자, 요 F 있죠? 이제 이 F가 이제 결국에 초점인데. 자, 이 F에서 이 정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또 한번 내려봐요. 그럼 하나의 선분이 생기죠? 그럼 이 선분의 가운데 점, 중점. 그럼 여기 중점을 잡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다고. 그러면 이 점은 이 정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이 정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점도, 자, 이 점, 자, 이 점이죠. 이 점을 우리가 Q라고 한다면, 자, 이 Q라는 점도 결국에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이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모아서 연결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런 포물선 모양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점들을 다 찾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이 점들을 어떻게 다 찾아. 대략 우리가 느낌으로 이런 점들을 몇 개 이렇게 찾아갖고, 이제 쭉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주면 이런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가 마치 공을 하늘로 향해서 던졌을 때, 자,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이 움직이는 궤적하고 모양이 비슷한, 자,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포물선의 정의예요. 이해되십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포물선인데, 자, 우리는 자꾸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하는 기하는 무슨 기하라고 그랬어요? 해석 기하죠? 해석 기하. 그럼 해석 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포물선도 어디 위에다 올려놓고 생각해야 돼? 이 포물선 어디 위에다 올려놓고 생각해야 돼?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지금 여기 포물선이 있잖아. 그러면 야, 봐봐. 좌표 평면 위에다 이 포물선을 올려놓을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뭐 여기가 포물선이야.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포물선을. 근데 지금 아니면 X축하고 Y축을 뭐 이런 데다 이렇게 그려도 되고 X축하고 Y축은 어디다 설정해도 상관없다고. 그럼 어디다 그려도 상관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포물선에 대한 개념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좌표 평면을 어디다 그리는 게 좋냐면 그나마 식이 복잡하게 안 나오게끔 해주는 게 좋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 한번 생각을 해, 원. 자, 원도 이제 원의 방정식이란 게 있는데 아까 이제 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처음에 원을 배울 때는 당연히 어떤 원을 먼저 배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r제곱 해가지고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게 순리야.
그럼 이 포물선도 굳이 우리가 좌표 평면을 만약에 여기다 설정을 해서 좌표 평면 위에서 무언가 어떤 활동을 할 거라면 좌표 평면을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에다 하는 게 좋죠. 좌표 평면을 괜히 뭐 이상한 데다 그려가지고 포물선의 식이 복잡하게 나오는 거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요까지 이제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제 좌표 평면 위에다 올리는 작업을 할 거야. 좌표 평면에다 어떻게 올릴 거냐면, 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여기 한 정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정직선이 있고,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초점에서 이 정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 알겠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거기 가운데 점 있죠? 중점.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다시. 자, 기억해야 돼, 얘들아.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 말을 외워야 돼. 자, 꼭지점은 뜻이 뭐라고? 자, 요게 초점이야. 자, 얘가 초점이야. 초점을 F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초점. 알겠죠? 자, 초점에서 어디로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준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가운데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라고요? 자, 그 가운데 점을 꼭지점이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요게 다 책에 있어요. 자, 요게 다 책에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자, 다시. 자, 초점이 있죠? 자, 이 초점을 F라고 했을 때, 이 F라는 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의 가운데 점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포물선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아까 이제 대충 모양을 봤으니까, 이게 잘 안 돼. 열받게. 다시요. 다시 할게요. 자, 요렇게 그려져요, 포물선이. 알겠죠?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을 어디다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포물선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 제일 좋냐면, 자, 바로 꼭지점에다가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자, 꼭지점에다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꼭지점에다가 다시, 자, 꼭지점에다가 우리가 맞춥시다. 자, 꼭지점에다가 Y축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축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맞춥니다. 알겠죠? 자, 요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편하려고. 처음에 포물선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우리가 좀 편하기 위해서 굳이 이 X축하고 Y축을 불편한 곳에다 그려가지고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해서 개념을 만드는 거라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좌표 평면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이 초점의 좌표를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를 C,0이라고 합시다. 자, P라고 합시다. P. 보통 알파벳 P를 많이 사용합니다. P. P, 요. 알겠죠? 그러면 요 꼭지점이 뭐라고 그랬어? 가운데 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야.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P겠죠? 그러니까 요 준선은
이건 일종의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x는 뭐 마이너스 p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해되죠? 이게 포물선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 포물선을 좌표 평면에다 이렇게 올려놨잖아. 그럼 포물선을 좌표 평면에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갖다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뭐하러 포물선을 좌표 평면 위에다 갖다 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이 포물선을 좌표 평면 위에다 갖다 놓은 이유는 좌표 평면 위에서 이 포물선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자는 거지. 그럼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도형을 뭘 갖고 분석을 하겠어요? 자, 바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포물선의 방정식. 그럼 포물선의 정의가 뭐야? 자, 예를 들면 여기를 P점이라고 합시다. 그 P점이라고 하면 이 P점을 X, Y라고 해봐요. 그럼 이 P점은 동점이야. 아까는 정점이었죠. 이런 거. 요 F, 이 초점은 정점이지만 이 P점은 동점이야. 왜 동점을 사용하는 거냐면 자,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 우리가 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배울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자, 무슨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란 건 포물선, 자, 포물선 위에 점이 몇 개 있습니까? 자, 포물선 위에 점이 몇 개 있어요? 포물선 위에 점은 무수히 많죠? 자, 포물선 위에 점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뭔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건 불가능해요. 포물선 위에 점이 무한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좌표로 나타내고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동점, 그래서 이렇게 x, y라는 움직이는 점을 하나 설정을 해서 이 점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이 점은 포물선 위를 돌아다니면서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대변해서 다 대표해서 다 하나하나를 얘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로 모든 걸 다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해결하겠다는 거지. 자유롭게 포물선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하는 거야. P점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식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럼 결국에는 이 P점이 x, y인데 이 x, y가 동점이잖아. 그죠? 그럼 이 동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은 결국에는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식이라고요. 즉 포물선 자체를 나타내는 식이 돼버린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요 P점, 이 움직이는 점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 준선까지의 수선의 발 요 선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초점까지의 길이 요게 서로 어때야 돼? 같잖아.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자, P하고 F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 루트. 자, x-p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 이게 지금 결국에는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 선분이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x 좌표들끼리 빼주면 되죠?
자, x 좌표들끼리 빼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요 P점은 x 좌표가 뭐야? x고. 자, 요 준선은 x 좌표가 마이너스 P죠? 그럼 그걸 빼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P가 되는데, 자, 요 x가 지금 양수 쪽에 그려놔서 그렇지, 이 x가 이제 음수 쪽에 그려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편의상 지금 이 x, y를 이 포물선을 우리가 요 1사분면하고 4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그런 거지, 반대쪽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 x가 음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좌변도 어차피 양수고 우변도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야. 자,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제곱을 해주면, 자, 우변 어떻게 됩니까? 루트 날아가면서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 자, 오른쪽은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x제곱 p제곱은 양변에서 날아갑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자, y제곱은 4px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아시겠죠? 자, 이거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질문을 해야 돼. 자, 유튜브 댓글에다 남겨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요 부분. 자, 왜 절대값을 했는지. 자, 왜 절대값을 했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왜냐면 포물선이 형태가, 자, 지금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런 형태 말고 반대쪽으로 뻗어나가는 포물선의 형태가 있다고. 그럼 반대쪽으로 뻗어나가는 포물선의 형태는 이게 또 달라져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된 거야. 이 절대값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자, 아시겠죠? 자, 잘 봐야 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포물선은 정의하고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 초점, 준선. 일단 이 용어를 알아야 되고, 자, 정의 자체는 이거라고 그랬죠.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래서 이제 이게 물체를 하늘로 던졌을 때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궤적하고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거지. 그래서 포물선을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렸는데, 좌표 평면을 굳이 설정을 할 거면 꼭지점을 원점으로 해갖고 처음에 도입을 하자. 그래야지만, 그랬더니 이렇게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이 좌표 평면을 엉뚱한 곳에다 그려놨으면 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도입 자체를 좌표 평면의 원점을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쉽게 도입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봐봐. 자, 봅시다. 다시 한번 그릴게. 자, 다시 한번 그릴 거야. 자, 좌표 평면 있어요. 자, 이거 X축, 이거 Y축. 그러면은 꼭지점이 어디로 가는 거라고? 원점에다 그려진다고. 자, 이게 꼭지점이야. 아, 요 위에 다 봐봐. 알겠죠? 자, 여기가 꼭지점이야. 자,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점이 있었죠? 초점 F. 그게 P, P, 0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꼭지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꼭지점. 다시 한번. 이거 완전 외워야 돼. 자, 꼭지점이 뭐야? 초점으로부터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선분의 가운데점이 꼭지점이다. 자, 다시 초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선분의 가운데점, 그 선분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그것이 바로 꼭지점이다. 그 얘기는 요만큼의 간격이 P라고 그랬잖아. 그럼 준선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 왜? 가운데 꼭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준선은 여기일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랬을 때 식이 뭐가 나오는 거야? 식이 y제곱은 4px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고서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오른쪽이 떠올라야 돼. 지금 이 오른쪽에다 정리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이 식을 보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 봐봐. y제곱은 4px라는 식이 나왔다고 여기서 얻어진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이 y제곱은 4px라는 이 식은 결국엔 뭐야?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 포물선이야? 꼭지점이 원점에 있을 때. 요게 바로 나와야 돼. y제곱은 4px 꼴이다. 그러면 자, 이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이라고? 꼭지점이 원점이다. 자, 이게 입에 배야 됩니다. y제곱은 4px. 자, y제곱은 4px. 지금 이 양쪽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되고 이걸 보면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외우라고. y제곱은 4px 하면은 꼭지점이 어디인 포물선이라고? 원점인 포물선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자, 포물선의 모양은 어느 쪽으로 뻗어가냐면 어느 쪽으로 뻗어가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준선의 반대편으로. 자, 준선의 여기 준선 있잖아. 이 준선의 반대쪽으로 나간다고. 준선 쪽으로 뻗어가는 게 아니라 준선의 반대쪽으로 가는 거라고. 포물선의 특징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 P값 있죠, P값. 그러니까 이 P값이 뭐야? 이 P값. 이 P값이 초점의 X좌표지? 그지? 자, 근데 이거를 있잖아. 이 P가 이제 초점의 X좌표인데,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자, 선생님이 하라는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 P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안 그러면 헷갈려서 못해요, 나중에. 자, 이 P는, 자, 꼭지점에서, 자, 꼭지점에서, 잘 봐야 돼. 자, 꼭지점에서 어디까지? 초점까지. 자, 초점까지의 거리다. 하고, 가로 열고, 물음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조심해야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리는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그럼 이 꼭지점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P잖아. 그러니까 이 P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뒤에서 나오는 거지만, 자, 요 뒤에서 나올 거지만, 이게 이제 바로 얘기할 거지만,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포물선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자, 이때는 포물선은 준선이 이쪽에 있겠지. 왜냐면 포물선은 준선의 반대쪽으로 뻗어나가니까 준선이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럼 초점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에서, 그럼 봐봐. 여기가 원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럼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플러스잖아. 거리는 항상 플러스라고. 하지만 이 초점은 어디 있어요? 좌표상 보면 이 초점의 x좌표는 음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면 돼. 자, 여기다 물음표를 쓴 거는 이게 무조건 플러스가 아니야. 이거는 뭐를 고려하라는 거냐면 방향을 고려해야 돼. 방향을.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인데 거의 거리야. 거의 거리인데 이게 이 초점이 마이너스 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한, 자, 여기 이걸 정리를 하면, 자,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방향을 고려한 거리다. 자, 이렇게 방향을 고려한. 이게 만약에 플러스면은, 자, 이게 만약에 이 p 값이 플러스면 꼭지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야. p점이, 봐봐, 여기가 꼭지점이잖아. 여기 꼭지점인데 p 값이 플러스면 이 꼭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어. 근데 p 값이 마이너스면 이 꼭지점으로부터 왼쪽에 있다고. 그 방향을 고려한 거리라고 일단 기억을 하세요. 실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다고. 자,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렵니, 이거? 질문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된 거야. 자, 여기가 초점이고. 자, 이 초점으로부터 여기 준선이잖아. 초점으로부터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에서 그 가운데 지점이 꼭지점이라고. 그 꼭지점이고, 준선이 있으면 준선 반대쪽으로 포물선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이 수직인 요 직선이 있잖아요. 이 직선을 우리가 이제 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이라고 들어봤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한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할 건데, 봐봐. 이게 처음에 하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포물선 하면, 자, 다시. 자, 포물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포물선 하면. 포물선 하면 꼭지점. 그 다음에 초점. 그 초점이라는 거, 초점. 그 다음에 준선. 이거야. 근데 꼭 초점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 거냐? p 값이 중요해, p 값. p 값은 뭐라고?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을 고려한 거리라고.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1번 봐봐. 초점이 3,0이에요.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럼 봐봐. 이거 1번. 그럼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지? 자, 그럼 초점이 3,0이에요. 자, 준선이 마이너스 3이에요. 준선이 마이너스 3. 그러면 준선의 가운데가 어디야? 자, 준선의 가운데가 어디니?
자, 준선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 초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그렸으면 여기에 초점 아니야. 여기 초점이잖아. 이 초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자체가 이게 이 선분이 x축 위에 있잖아. 거기에 가운데점. 그 원점이지. 이 원점이 꼭지점이라고. 그리고 그림은 어떻게 그려진다고? 준선의 반대쪽으로. 포물선 그린 거예요. 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봐봐. 꼭지점이 원점이 됐잖아, 지금 방금. 꼭지점이 원점이 되면 식은 무슨 꼴이라고? y는 4px 꼴이라고. 이 그림과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머리에 숙지를 해야 돼요. 야, 봐봐. 자, 꼭지점이 원점이야.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그럼 이 식은 안 봐도 뻔해. 뭐야? y제곱은 4px라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뭐만 어떤 값만 찾아주면 돼? p값만 찾아주면 돼요. 근데 p값은 뭐라고 그랬어? 꼭지점으로부터 방향을 고려한 거리, 초점까지. 자, 꼭지점 여기지? 꼭지점으로부터 방향을 고려한 거리는 얼마야? 꼭지점으로부터 이 초점까지가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3 써주면 됩니다. 끝이야. 오케이? 자, 2번. 자, 초점 뭐라고 그랬어요? 봐봐. 자, 초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0이래. 여기지? 마이너스 2, 여기 초점. 마이너스 2분의 1, 0이야. 준선이 2분의 1이래. 요 준선 2분의 1입니다. 자, 여기가 초점이야. 그럼 꼭지점은 어디예요? 꼭지점은 어디야? 꼭지점은 초점에서 준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선분의 가운데점. 그럼 그 가운데점이 어디입니까? 원점이죠?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그럼 여기 꼭지점이야. 여기 꼭지점, 여기가 준선이야. 그럼 포물선은 꼭지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준선의 반대쪽으로. 이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꼭지점이 지금 원점이잖아. 꼭지점이 원점이면 자, 꼭지점이 원점인 이런 포물선 y제곱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4px 꼴로 그려져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만 찾아서 p값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자, p값은 뭐라고? p값은 꼭지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초점까지의 방향을 고려한 거리. 자,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거리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주면 돼요. 쉽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이 y제곱은 4px가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도 있지만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도 있다고. 그 초점하고 준선이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서 포물선은 기본적으로 준선의 반대쪽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초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포물선이 뻗어나가는 게 달라져요. 오케이? 자, 이번에 이건 반대로 이제 식이 주어진 거야. 식이 주어졌을 때 초점의 좌표하고 준선의 방정식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면 돼.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이 그림과 자, 지금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야. y제곱은 4px는 언제 생각을 하는 거냐면 꼭지점이 원점인 포물선에 대해서. 이거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되고 이거 보면 이게 떠올라야 돼.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떠올라야 돼. 이 식을 보면 이게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그림은 준선의 반대쪽으로 뻗어나간다. P점은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방향을 고려한 거리다. 아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려는 거냐. 자, 지금 이 포물선식 봐봐요.
지금 초점의 좌표하고 준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라. 봅시다. 자, y제곱은 8x야. 8x는 4 곱하기 2 곱하기 x죠. 4p x라고 p값이 2예요. 그죠? p값이 2야. 그러면 자, y제곱은 4px니까 어디를 지나야 되냐? 꼭지점이 원점이라는 거는 요 식만 봐도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 p값이 플러스 2예요. 자, p는 뭐다? 꼭지점으로부터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방향을 고려한 거리인데 방향이 플러스 방향인 거지. p값이 플러스니까. 그러면 자, 플러스이니까 한 칸, 두 칸.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초점이 존재하는 거죠. 자, 초점은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꼭지점은 초점과 준선의 가운데 점이기 때문에 준선은 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존재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그려진다? 준선의 반대편으로. 준선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리면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일단은 요, 오른쪽 것만 먼저 해봅시다. 오른쪽 것하고 왼쪽 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1번은, 2번만 같이 봅시다. 자, 자, 얘 모양을 보라고. 그럼 뭐 나와, 지금? y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x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이게 p값이야. 마이너스 3이. 근데 어쨌거나 p값을 구했는데 뭐 어쨌거나 y제곱은 4px 꼴이니까 꼭지점은 어딜 거야? 꼭지점은 원점일 거라고. 그럼 꼭지점이 원점이야. 그럼 원점이니까 꼭지점이 여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가 꼭지점이야? 근데 p값이 마이너스 3이야. p는 뭐라고 그랬어?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을 고려한 거리다. 그런데 방향을 고려한 게 마이너스 3이래. 그 얘기는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마이너스 쪽으로 3만큼 간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3만큼 가는 거니까 몇 칸? 3칸, 1칸, 2칸, 3칸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가 초점이라고. 마이너스 3,0. 오케이? 그러면 준선은 꼭지점이 초점하고 준선의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준선 여기 있겠지. 그럼 뭐겠어요? x는 3 플러스 3.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꼭지점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준선의 반대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형태가 y제곱은 4px 꼴도 있지만 x제곱은 4py 꼴이 있어요. 자, 요거는 똑같이 해주는 건데 준선을 자, 아까는 준선을 어떻게 잡았어? 준선을 x축에 예를 들면 이게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준선을 이렇게 잡았잖아. x축의 수직으로 잡았죠? 근데 준선을 x축에 평행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평행하게 잡으면 그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면 x제곱은 4py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y제곱은 4px하고. 그럼 이게 사실은 뭐야? 사실은
자, 원래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한 게 y제곱은 4px인데, 이 x제곱은 4py는 y제곱은 4px에서 x하고 y가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 이게 일종의 대칭이에요. 자, x 대신에는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는 x를 대입하는 이런 대칭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이런 걸 우리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있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봐봐. 이게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왜 여기는 또 안 그려지냐? 왜 끊어지냐? 자, 이게 y는 x예요. y는 x. 그 y는 x에다가 이 빨간색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잖아? 그럼 이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 봐봐. 얘는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아, 안 지워져. 안 돼, 안 돼. 왜 이래, 이거. 아,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게. 자, 요거를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 보세요. 대충 봅시다. 이 그래프를, 이거를, 자, 이 y는 x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일로 넘어가겠지. 여기가. 그럼 이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럼 이 모양이 아까 y는 4px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 x제곱은 4py라는 것은 y제곱은 4px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준선을, 자, 준선을 x축에 평행하게 해가지고 그 포물선의 방정식을 새롭게 구했다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 모양이 중요합니다. 자, 요 x제곱은 4py. 알겠죠? 자, 요거 여기다 좀 그려볼게.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 자, 앞으로 y제곱은 4px, 요거를 지금 방금 한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은 4p y라는 게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거든. 그럼 얘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자, 아까는 이제 그 초점이 x축 위에 있었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초점이 y축 위에 있어. 그러면 준선이 어디 있냐면 준선이 이쪽에 있다고, 준선이. 자,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야. 그럼 똑같아. 꼭지점은 원점이야. x제곱은 4py는 얘도 꼭지점은 어디라고요? 꼭지점은 원점이라고. 그리고 포물선 그림은 준선의 항상 반대쪽이에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똑같다고. 그거면 대칭된 거야. x축 역할을 y축이 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야. P의 뜻은 뭐야? P값의 뜻은. P값은 꼭지점으로부터 방향을 고려한,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을 고려한 거리. 이건 똑같아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봐봐, 1번. 초점이 일단 봐봐. 이게 조짐이 이상해. 초점이 이게 지금 y축 위에 있잖아? 그죠? 초점이 y축 위에 있어. 초점이 y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준선이 x축의 평행이야. y는 마이너스 5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봐요. 여기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초점이 여기래.
F가 0,5. 그 다음에 준선이 여기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여기가 준선이야. 여기가 준선이야. Y는 마이너스 5. 알겠죠? 그러면 꼭지점은 뭐라고 그랬어? 꼭지점. 똑같아. 꼭지점은 초점에서 준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가운데 여기가 꼭지점이잖아? 그죠? 가운데가? 그러면 꼭지점이 원점이라고. 알겠죠? 꼭지점이 원점이야. 그럼 꼭지점이 원점이고 지금 이 준선하고 초점의 모양을 봐요. 그럼 어떤 꼴이겠어? 어떤 꼴? x제곱은 4p y의 꼴이겠죠. 그죠? 그럼 p 값만 구하면 돼. 근데 p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방향을 고려한 거리 플러스 5죠? 그럼 여기 플러스 5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y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항상 준선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게 좀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자, 3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4차 시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